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케미칼 또한 2.68% 정도 이렇게 빠졌죠. 네, 오늘 장 초반에 반등 신호가 좀 나왔었고 좀 괜찮았었는데 기간의 그런 매도물 어제 좀 이런 부분에 좀 되게 걱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지수 위치가 이제 기간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기간 매도에도 어제도 조금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자리를 좀 버티고 있어서 오늘도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상승한 그 상태에서 연기금 매도가 좀 뼈 아팠죠. 연기금이랑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외인들조차도 오늘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CS증권이 그동안 외인 중에서는 네, 많이 그 단타긴 하지만 계속 매수를 하면서 좀 버팀목도 돼가고 있었는데 CS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여기 이제 38만 원이 깨지려고 하니까 나온 거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매도량을 줄여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는데 장 초반에 했던 거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특히 이렇게 연기금 뭐 이런 데들, 네, 투신도 그렇고 오늘 기간이 작정하고 이제 매도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봐도 장 초반에 개시하고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벌써 순매도 7천억 이상을 기관이 팔았잖아요. 팔은 상태고 기관이 어쨌든 뭐 어제 뭐 어떤 뉴스 기사 중에는 이제 상승장을 준비하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정장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 위치가 아무래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또 강하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기관은 자기들이 잡고 있었던 밴드폭이 이제 여기서 있었고 주로 31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3080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 3120 정도 가까이 가면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틀을 이제 외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왜냐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조금 올린 상태에 매도하면 되니까요. 오늘 오면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매도를 했죠. 근데 이제 더 내려앉지 않고 개인 매수도 있었지만 3133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또 매도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삼고 이 좁은 폭의 밴드를 다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 밴드로 다시 내려보낼 건지는 이제 내일 보면 알겠죠. 네, 내일 지켜보면 알 텐데 여전히 좀 기간은 좀 매도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기간 뭐 어마무시하게 팔았죠. 1조 3천억 이렇게 좀 팔았죠. 네, 1조 3천억이 넘게끔 매도를 했고 뭐 장 개시하고 얼마 안 돼서 순매도만 7천억이 넘었어요. 네, 그런 상태였고 연기금 뭐 산 것도 어느 정도 뭐 팔고서 아래에서 조금 받치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1조 4천억 이렇게 막 팔아 제꼈거든요. 위에서 팔고 쭉 주가 내려오면 아래에서 이렇게 사고 또 거기서 또 팔고 또 내려오면 거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내려온다 약간 반등하면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연기금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모럴 레저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연기금 쪽이 단순히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민간 자산운용사처럼 수익만 보는 데가 아니라 약간 공공 성향도 좀 있는 데인데 그냥 자기들의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 딱 하나 언론이나 발표해 놓고 우리는 매도하겠다 하면서 그냥 매도만 일변도로 하고 있어요. 시장을 약간 훼손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저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중고예요, 이중고. 그러니까 장중에도 좀 대응하느라고 좀 오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좀 종목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날은 제 개인적으로도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뭐 또 어떻게 마음을 또 어떻게 좀 이렇게 또 잘 하시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오해 없게끔 이렇게 좀 들으실까 이런 것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돼요. 좀 많이 되고 뭐 아시겠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욕도 먹죠. 네.
저는 이제 리딩이 아니라 이제 방향 어떤 그 자리에서의 분석, 주가에 대한 분석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리딩 형태처럼 또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있어서, 이게 그래요. 뭐 종목이 잘 가면 뭐 그냥 잘 가는 거고, 이게 빠지면은 또 욕을 먹기 딱 좋은 게 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채널을 만들 때도 원래 취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기본적인 주식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실력을 쌓으시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실력 쌓으셔서 이제 채널 떠나셔서 딴 데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시는 것도 좋다고요. 네, 그리고 뭐 가끔씩 방문만 해주셔도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공부하실 만한 내용도 시황이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전달드리려고 하긴 해요. 근데 네, 뭐 이런 날 어쨌든 이게 매일 하다 보니까 좀 리딩 같은 형태가 좀 돼버린 것 같아서, 이런 날은 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말씀드리거나 좀, 네, 이렇게 좀 조금 횡설수설 하더라도, 네, 횡설수설하는 게 좀 있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 문제 때문에 이게 녹화가 안 돼서 또 지금 세 번째예요. 사실 세 번째 녹화하는 거라서 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장 자체가 지수 조정을 위해서 여기 기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네, 안 좋은 그 종목들이 많았어요. 다른 종목들도 연기금에 뭐 거의 폭탄급 매도를 이렇게 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장에서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조정장 끝나고 상승장이 올 때 그때 비중을 줄여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연기금 자산 운용하는 데에서는 그냥 속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도할래 이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조정장에서는 전에 뭐 한참 투심이 좋을 때는 뭐 이 정도 매도 그런 문제는 안 됐죠. 근데 투심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 매도만 나와도 주가가 금방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이때도 23,000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고 19,000, 2만 가까이 가니까 또 빠졌죠. 또 29,000 가니까 또 빠졌죠. 그 연기금이 조금, 네,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받쳐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외인들도 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개인들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면서, 또 투심 자체, 개인들 투심조차도 약간 불안 심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체 세계가 다 이제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매수보다는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 일변도 가니까 주가가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에 이런 때에 비하면 그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매수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또 힘일이 없이 조금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굳이 지금 개인들이 그렇게 패닉 형태로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보면은 이제 불안 심리 조장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때 개인들도 좀 이렇게 매도량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시황은 없고요. 네. 이제 자리가 중요한데, 이제는 뭐 거의 배수진을 쳤어요. 이 120선 배수진을 쳤는데, 이 전에 있었던 요 부분을까지 회복을 하느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 보실 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많이 꺾여 내려왔으니까. 자, 전에부터 해서 이 큰 그림을 볼 때, 그럼 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고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증시 상황도 지금 조정 장세지 하락 장세는 아니라고 또 많은 사람들, 전문가도 많이 보거든요. 그 조정 장세가 끝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 조정 장세 동안, 그 장세 동안에 이 종목 자체도 또 지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를 보실 때는 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울게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때 이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딱 이 안 좋은 부분이 이제 3중 천장을 한번 했었죠. 천장에 대해서 3번을 부딪혀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3월 초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는 시점에 그때쯤 돼서 조금씩 주가가 이쯤 올라와 갖고 이제 여기 한번 타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후반이나 좀 돼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3월? 네. 3월 초쯤이나 좀 이제 그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결과에 대해서 뭐 나오고 공모가에 대해서 나오고 그 시점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전에 이제 움직였던 요 구간들, 근데 여기 볼 때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볼 때 자, 미래에서 대우는 차트 툴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볼 때 요거를 전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박스권이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큰 박스를 놓고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 하단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서 여기 이 구간이 이제 하나의 또 박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박스권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싸다 이렇게 느끼는 거, 어느 정도 선은 또 너무 비싸다 그 느끼는 구간을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레인지, 범위,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박스가 탈피도 하잖아요. 뭔가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탈했다 또 올라와서 이렇게 박스권 유지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보면은 그동안에 여기도 그랬고 이탈했다가 올해는 걸렸지만 다시 올라와서 타진을 했고 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지만 다시 올라와서 타진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연장을 해보는 겁니다. 이 연장선 상에서 과연 이제 이 추세 안에서 이제 있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빠졌다 가느냐. 빠지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길게 돌았지만 여기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 선을 갖다 지켜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에 같은 경우 제가 지지라인을 할 때 그 하단에 또 지지라인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지지를 받고 가면 좋겠다, 이 정도 선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얘 같은 경우 이제는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는 그 지지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훼손하지 않으려면은 반등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 몸통 안으로. 네.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문제고, 좀 현재 개인들이 서로 간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프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꺾어야 돼요. 여기서 딱 좋았는데 오늘은 하필이면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간 매도물이 나오면서 또 한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저께 이 꺾인 상태에서 지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좀 내려온 상태였다면 좀 낫을 텐데, 어제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매도물까지 쌓이면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봉이 있죠. 음봉이 됐던 뭐 양봉이 됐던 꼬랑지가 있는 걸로 해서 이 몸통 안쪽으로 숨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 이런 봉 형태. 그 위치가 어떻게 됐던 이 봉의 몸쪽 안쪽으로 숨겨져 들어가서 꼬랑지가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120선 지지를 받고 이제 여기서 반등 신호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적인 반발. 왜냐면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좀 돌아가야 돼요. 며칠 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번 주가 이제 이틀 남았죠. 거래일이. 다음 주가 5일. 그 다음 주 이제 3월 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 돌아가기에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또 돌아간다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럼 3월 초에 자회사 상장 문제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탄력받기엔 그렇게 되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위치에는 있어야 3월 초 SK바이오사이언스 그 실질적인 공모가 확정되고 공모 결과들 나오고 할 때 그때 탄력을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하면은 3월 초쯤에는 이제 다시 이 정도 부분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기관이나 외인들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본인들도 수익을 좀 내야 되고, 여기 주체가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좀 누르는 경향도 좀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빌미로 테마성으로라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한번 몸통 안으로 들어가고 꼬랑지가 있는 봉이 나올 확률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그널 자체도 프로그램에서는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발 매수가 여기 몸통 안으로 나오고, 금요일날 좀 금요일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올려주고 이렇게 와주면 제일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라인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한 요 정도 폭까지 35만원 상단까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 여기 같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빠지고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네,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내일이 네, 뭐 하단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비율 조정하시면서 좀 비중 조정하시면서 또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리스크 헤징을,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형태로 가야 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전에 한참 전에 매매하고 이 종목 자체 좀 거래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냅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라기보다 그냥 모셔두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 중장기 투자 성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고, 네. 그래서 뭐 큰 부담이 없긴 한데, 중단기로 계신 분들도 여기서는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조금 네, 마음이 많이 걸리네요. 그런 부분이 걸리는데, 내일 한번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내일 반발할 테니까 뭐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그 날짜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 보름 조금 더 되나요? 보름 안팎인데, 이런 형태로 과거에 조정받을 때 기간이나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 뒤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주일이죠. 일주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가격이 와 있잖아요, 근처에. 이 상태에서 네, 그럼 다음 주 2월 말이죠. 근데 3월 초에 이만큼 구간을 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은 3월 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때 이벤트에 뭔가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세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약간씩은 이렇게 좀 잡아줘야지 이 추세를 이탈시켰다가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걸 원치 않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하나의 보병은 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뭐 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익 상태거든요. 이익 상태니까 그냥 마음껏 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손절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서 좀 수익 상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계속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건인데, 지수가 내일도 약간 조정은 받을 수는 있어요. 조정은 받지만 저 라인은 어쨌든 지키면서 이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모습은 어쨌든 그 몸통 그 안쪽으로 숨겨져 들어오는 꼬리를 좀 달고, 그러니까 장중에는 좀 흔들 수 있거든요. 흔들어 놓고 이제 꼬리를 달고 몸통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참 마음이 참 안 좋으실 텐데 좀 기운 내시고요. 네, 기운 내시고 네, 힘내셔서 어쨌든 저녁에는, 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주식 잊으시고 이렇게 좀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